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문서 150페이지 예제 1번. 자, 1번에 총계종 원장을 참고로 해서 각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합계 시산표 또는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물어봤는데 이 시산표에 있어서 자, 잔액 시산표만 한번 작성해 보죠. 잔액 시산표. 그다음 작성 한번 해 보죠. 그런데 뭐 T자가 이렇게 삐딱거립니까? 자, 이 잔액 시산표를 구성해서 자, 먼저 원장의 현금 계정을 보니까 차압의 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러니까 분계 정개했던 자료인데 그때 차변과 대변의 합을 보니까 차변의 합이 얼마냐면 193만 원, 대변의 합이 얼마냐면 107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현금은 차변 잔액이죠. 그래서 이 잔액 시산표에 가운데 현금을 써 차변이니까 저는 차변 쪽에 현금 자, 차변 잔액이죠. 그래서 얼마냐면 86만 원. 86만 원이 현금 차변 잔액. 다음에 상품도 차변 잔액에 자, 30만 원. 그래서 상품 30만 원. 자, 교재에는 계정 과목을 가운데 쓰고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썼는데 저는 그 과목 금액을 다 차변 이렇게 썼죠. 다음에 비품 계정의 차변에 40만 원. 비품 차변에 40만 원. 다음에 자, 외상 매입금 항목이 나와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부채.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얼마냐면 자, 차변이 10만 원, 대변이 30만 원이니까 20만 원. 외상 매입금 잔액 20만 원. 20만 원. 자, 다음에 자, 단기 차입금 역시 부채. 자, 단기 차입금. 자, 대변이 70만 원, 차변 50만 원이니까 잔액이 20만 원. 20만 원. 다음에 자본금, 자본이니까 자본금 100만 원. 자본금이 100만 원. 100만 원 잔액. 자, 다음에 자, 임대료는 수익. 임대료 수익 얼마냐면 20만 원. 다음에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 자, 수익 얼마냐면은 자, 3만 원. 3만 원. 다음에 급여 비용. 자, 급여 비용이 얼마냐면 5만 원. 5만 원. 자, 다음에 이자 비용 2만 원. 이자 비용 2만 원. 자, 그래서 더 이상 자, 차변과 대변에 기록할 계정이 없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자, 차변. 자, 대변. 자, 그래서 자, 현금 상품 비품은 자산. 자, 급여 이자 비용은 비용. 자, 외상 장래 차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자본. 자, 임대료 수익과 수익은 수익. 자, 항목. 그래서 차변의 합을 보니까 163만 원. 163만 원. 자, 그러면 대변의 합도 163만 원. 163만 원이 나온다.
자, 그럴 때 이 자본금 100만 원은 그 시점에 이르러서 자, 이 자산을 구제한다면 이 자산 금액은 시점이 잔액은 마감이니까 기말자산 토탈 비용이지만 요 자본금 이 100만 원에서 자, 비용과 수익을 쪼개면 비용이 7만 원이고 수익이 23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 7만 원을 빼서 뭐 14만 원이 당연히 자, 순이익이 될 테지만 그걸 쪼개지 않았으니까 차변의 합하고 대변함이 일치가 됐죠. 자, 그래서 차변의 합하고 대변 나타나는 게 시산표 등식으로도 정리가 돼서 잔액 시산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합계나 또는 자, 합계 잔액을 확인한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자, 이 시산표를 작성 시점에 있어서 자,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2월 시산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수정 전 시산표에 있어서 수정 후 시산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 지금 자, 이 잔액 시산표, 이 잔액 시산표의 금액을 수정 전 시산표라고 보면 수정 후 시산표도 한번 작성해 보자 그 말입니다. 수정 분계를 통해서 그럼 이제 자, 지금 자, 우리 과정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결산 절차에서 결산은 예비 절차에 자,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 작성 자, IS 재고 조사표 작성이 있는데 자, 시산표 IS는 재고 조사표 그래서 이 시산표를 언제 만드냐?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기 전에 만드냐? 작성한 후냐? 그래서 자, IS 재고분 시산표를 수정상이라고 하는데 수정상 이런 수정사항을 반영이 전을 만드는 걸 수정 전 시산표 수정상을 반영해서 만드는 게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산표인데 이런 자, 이 재고별 결산 정리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상을 반영하기 전이냐 반영한 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상에 따른 분계를 수정분계 또는 정리분계라고 합니다. 수정분계, 정리분계를 반영한 후에 작성한 것을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래서 지금 수정 전 시산표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자, 예제 2번이 자, 이 정리상은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은 수정상이 주어졌다. 그 수정상이 자, 급여 수정상을 보니까 두 개가 주어졌는데 급여 자, 미지급분 급여 미지급분 2만을 추가로 계상하다. 2만을 추가로 계상하다 하는 수정상하고 자, 임대료 미수분 15,000원 1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다. 추가로 계상을 했죠. 계상하다. 자, 이게 수정상이에요. 이 수정상에 뭐 계상이란 말은 계정에다가 올린다는 겁니다. 그때 계정을 올리기 위해서 급여 미지급분이라는 계정을 만들죠. 그런 걸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급여라는 계정에다가 올려라 만들어서 자, 그다음에 임대료 미수분에 대해서는 미수임대료 계정을 만들어서 미지급 급여라는 계정 미수임대료 자, 계정을 만들어서 자, 올려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자, 미지급분의 급여를 미지급 비용 급여는 비용으로서 비용의 예상.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의 예상에 따른 우리가 결산 정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되죠. 결산 정리상. 이게 정리할 사항이 많은데 이 정리할 사항에 미지급여를 계상하는 것을 비용의 예상, 비용의 예상상 미수임대료 계산을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상에는 이연과 예상이 있는데 지금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이 나와 있죠. 그럴 때 이런 수정상에 수정분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 수정분기를 어떻게 하냐? 분기는 이렇게 차대면서 자, 급여 미지급을 계상을 하니까 차변에 급여 2만 원, 대변에 미지급 급여 2만 원. 자, 그다음에 임대료 미수분의 추가로 계상에 대해서는 자, 미수임대료 15,000원. 자, 대변에 임대료 15,000원. 자, 이걸 추가로 계상을 했죠. 그래서 급여는 비용, 자, 증가 발생, 미지급 급여는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 대변 있죠? 부채 증가가. 자, 미수임대료는 자산 항목입니다. 자산이 증가가. 자, 임대료는 수익 발생, 수익이 증가를 가져오죠. 자, 그래서 자, 이 수정상의 수정분계에서 비용 2만 원이 늘고 부채 2만 원 늘고 자산 15,000원 늘고 수익도 15,000원 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수정전 시산표에 수정상을 반영한 게 수정후니까 자, 수정후 시산표는 이 수정전 시산표랑 그대로 옮겨본다면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니까 자, 지금 계정에다 우리가 자, 지금 임대료 계정과 자네 보니까 참고를 해봅시다. 자, 지금 미지급 급여 자, 걔도 있던 걸 봅시다. 자, 임대료 다음에 자,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과정에서 급여부터 봅시다. 급여 자, 임대료 계정이 원래 자, 급여가 자, 급여 계정에 자, 현금 10월 15일 날 자, 현금 5만 원.
5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자, 임대료에 8월 9월 20일 날, 임대료 9월 20일 날 얼마가 기록이 나냐면 9월 10일입니까? 임대료가 장소를 안 넘어가지네요. 임대료가 9월 20일 아닙니까? 9월 20일이죠. 자, 교재에는 뭐, 자, 11월 하는데, 임대료가, 자, 20만 원이 기록이 돼 있죠. 지금 150페이지 봐보시면, 자, 임대료 20만 원. 9월 20일이죠. 그래서 9월 20일에, 자, 현금 20만 원. 자, 이렇게 좀, 자, 수정전 시산표에 원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정상에 대해서 원장에도 옮겨봐야죠. 그죠? 그러면, 자, 12월 31일 날, 자, 이 붕괴는 다 12월 31일 날 붕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급여집 찾아가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자, 차변에 2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미지급 급여 12월 30일. 자, 이런 붕괴. 자, 그러면 이제는 미지급 급여 하면은, 자, 급여는 비용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미지급 급여는 부채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임대료는 수익. 자, 미수임대료는, 자, 자산이 되니까 수익은 마이너스 플러스, 자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자, 임대료, 미지급 급여, 즉 찾아가서 대변에 2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급여 12월 31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정 붕괴. 자, 미수임대료, 즉 찾아갔죠? 차변금액, 상대방 계정 과목 임대료 12월 30일. 자, 다음에 이제 임대료집 찾아가야죠? 찾아갔죠? 자, 15,000원 대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 미수임대료 12월 30일. 자, 그래서 이제 원장에다 옮겼죠. 이걸 수정호 시산표로 작성한다면 이게 수정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이점은, 자, 급여 계정의 잔액이 7만 원이 됐고, 자, 임대료 계정의 잔액이 21만 5천 원이 됐고, 미지급 급여, 부채가 대변에 2만 원 잔액, 미수임대료가 차변에 15,000원 잔액이 존재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급여 계정의 잔액이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이죠. 그래서 이 5만 원이 7만 원으로 잔액이 변하겠다. 그 말, 7만 원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 자, 20만 원. 임대료 20만 원이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으로 늘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미지급 급여라는 계정이었죠. 미지급 급여는 부채. 그래서 미지급 급여 부채라는 계정의 잔액이 2만 원. 자, 미수임대료는 자산이 15,000원. 이렇게 차변에 잔액이 기록이 되겠다. 이게 수정후 시산표다 그 말. 그래서 수정후 시산표에는,
자, 3만 5천원이 차변을죠. 그래서 163만 원. 163만 원, 163만 원 요 금액이 얼마나 3만 5천원이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3만 원은 166만 5천 원 맞네요. 자, 166만 5천 원. 저는 대변도 3만 원, 15,000원 넣으니까 자, 166만 5천 원이 수정호 시산표에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기초 때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수정전 시산표의 잔액이 163만 원인데, 네? 저는 수정상을 반영한 후에 수정호 시산표의 합계가 얼마냐? 그냥 166만 5천 원에 비용과 수익의 예상 회계 처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수정호 시산표 합계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에 뭐 이연 항목은 영향 안 미치는데 예상 항목은 수정호 시산표의 합계액에 자,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호 시산표는 수정호 시산표에다가 자, 이렇게 미수 임대료 추가시켰죠. 그다음에 미지급 급여 추가시켰고 급여 금액이 7만 원, 임대료 금액이 21만 5천 원 이렇게 기록이 된 금액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를 우리가 작성하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래서 저는 결산에 지금 우리가 예비 절차에 지금 시산표를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53페이지에 보시면 시산표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잘 나오는 시산표상의 오류다. 근데 시산표상에서 오류는 자,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겠다. 이 구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발견이 있다 없다의 의미는 보세요. 수정호 시산표 수정호 등에서는 차대비 일치가 되는데 이 시산표상을 딱 보고 아, 뭔가 잘못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이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결론다면 이는 차변의 금액하고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판단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차변의 합하고 대변의 합이 일치를 안 하면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될 때, 차대변 금액이 일치됐을 때 시산표상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작성이 되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계정 과목을 잘못 써도 금액의 엄신가 시산표는 차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하고 대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이 일치된 걸 확인하는 게 시산표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저는 과목 등을 잘못 써서 금액은 같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한 변 금액에 오르다 그 말. 붕괴 등을 할 때 한 변 금액을 잘못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변 금액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양변 금액의 동시 오류가 대표적이다 그 말.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분기 하나가 있으니까 어떤 거 예를 들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한 변 금액과 양은 동시 오류가 어떤 의미냐? 분계를 보니까 정상 분계. 정상 분계를 보니까 저같이 급여 2만 원, 미지급 급여 자 2만 원. 자, 이게 정상인데 한 변 금액의 오류로서 자, 이 오류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 급여 미지급 급여 네, 미지급 급여 2만 원. 자, 그런데 급여를 자, 2만 원을 공환해서 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야. 급여를 그러면은 이 급여가 자, 원래 7만 원 돼야 되는데 25만 원 해버린 거야. 이게 25만 원이 돼버리면 차대비 일치지 않겠죠. 이런 건 시산표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변 금액의 오류, 예를 들어서 2만 원, 20만 원 썼다거나 계정 까먹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기록을 잘못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변 금액을 잘못 기록을 하면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데 양변 금액을 동시 오류했다는 것은 이 오류 분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자, 급여 20만 원 미지급 급여 20만 원 원래 급여 2만 원 미지급 2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이렇게 차대변 양변을 동시에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잘못을 하면 자, 이 금액이 자 25만 원이 되고 미지급은 25만 원이 되니까 요 미지급 금액에다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미지급은 20만 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차대변 금액이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이 합계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만 원이라 만약에 20만 원 썼다면 25만 원이죠? 20만 원이죠? 그럼 25만 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씩 느니까 요 금액에서 양쪽 금액이 똑같이 20만 원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계 금액에는 일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상에서 차변과 대변 금액 양변을 동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차대변이 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변 금액과 양변 동시 오류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자,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기초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변 금액과 양변 금액의 동시오를 생각하면서 정렬
시험적으로 본인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 시험에서.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 가기 전에 자, 시산표 아까지 한번 봐보자. 그래서 뭐 순환 과정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거래, 분계장, 총계정 원장, 시산표 작성. 자, 근데 자, 거래소 분계장에 기입하는 것을 분계는 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 자, 원장에 전기된 거 학계든 잔액이든 학계 잔액을 시산표라고 옮겨 적죠. 이걸 이기. 옮겨 적는 또 원장의 잔액 등을 기록하는 걸 이기. 옮겨서 기록했다. 그 말 이기라고 그래. 이기했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과정에서 거래, 분계, 전기, 원장이 옮기고 자, 옮겨서 시산표에 옮겨서 시산표, 학계, 잔액 등을 고려할 때 한변 금액을 잘못했다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고 양변의 동시 오류는 발견이 없는 오류가 된다. 그랬을 때 분계, 전기 등을 공식으로 한변 금액의 분계를 들었지만은 전기도 한변 금액을 전기를 잘못했어. 양변 금액 전기를 잘못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해서 그 발견 순서도 역산해 가면서도 확인하고 이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정했거죠? 올바른 정정분계 등은 또 기본소 과정이니까 오류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발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 우리가 정정분계, 수정분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을 다 또 과정 정리해 나가니까 자, 그런 모습이지. 자, 입문서에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첫째, 차변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다. 발견할 수 있는 오류죠. 자, 차대변 금액이 불일치.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죠? 불일치했죠? 두 번째, 차변 항목인 자산이나 비용 계정을 대변 항목인 부채나 자본, 수익 계정을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말은 자, 차대변 금액에서 차변과 대변 금액에서 요 자산과 비용을 차변 아닌 대변에 쓴다거나 부채, 자본, 수익을 대변, 차변에 쓰면 원래 차변에 쓸 걸 대변에 쓰고 대변 쓸 걸 차변에 쓰니까 한변 금액을 잘못 썼죠? 자, 그리고 일부 계정 정기를 안 했습니다. 일부 계정에 이런 정기를 하면 한변 금액 정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일부 계정의 이중 정기나 정기 금액이 오기 계정 집계상에 대한 계산 오류. 자, 계산을 잘못했어도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의 기본 바탕에는 한변 금액의 오류다. 그 말, 한변. 차대변 동시에라. 한변.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변 금액을 잘못 기록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된다. 그런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첫 번째, 어느 거래를 이중으로 분계 정기. 자, 이 과정에서 자, 분계를 자, 이끌으니까 거래를 누락 그랬어. 거래를 한 번 더 했어. 누락했다거나 이중했다거나 분계를 안 했다거나 분계를 이중했다거나 정기를 안 했다거나 이중으로 기록하는데 이런 경우 양변 금액을 전체를 기록 안 했고 즉 이 거래를 차대변 감옥 금액을 분계 안 했다거나 한 번 더 했다거나
그러면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된다. 항상 양변금액의 동시를 염두해줘. 그 다음에 나왔죠. 거래 전체의 붕괴를 누락하거나 정기를 누락하는 것. 차대변에 모두 잘못된 금액을 붕괴 정결. 저로 양변 동시 오류 핵심. 그 다음에 다른 계정의 같은 변에 붕괴하는 전개를. 뭐 다른 계정 과목을 같은 변에 붕괴 전개. 그 말은 금액인데 과목, 계정 과목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정상 붕괴인데 급여 미만의 미지급 급여를 자, 비용 미만을 대변에 현금이라고 쓴다면 부채 증가지만 현금 자산 감소니까 결론적으로 계정 과목만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어서 계정 과목 분리 오류가 있더라. 그 말이야. 금액의 영향이었고 계정 과목만 잘못 썼을 때 금액은 이상이 없죠. 그럴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 우연히 miss by chance, 우연히 상계된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니까 지금 입문 과정에 이런 걸 암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 시험 준비를 할 때 공부를 갔을 때는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유형,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유형이 있는데 시작부터 한변 금액의 오류, 양변 금액의 동시를 꼭 바탕을 두면서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산표 작성을 좀 마쳤다. 그럼 이제 제가 시산표는 AB 절차에 시산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재고 조사표 작성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 작성인데, 그래서 재고 조사표 작성을 한번 봐보자. 그랬습니다. 참고로 재고 조사표 작성은 뭐 다음 수업 시간에 그 뒷단원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그러면 재고 조사표 작성은 결산 정리상을 일목요연하게 집계하는 표를 재고 조사표라고 합니다. 핵심은 결산 정리상을 모아두는 표다. 그 말은 정리해서 만든 표를 재고 조사표라고 해서 인베스트먼트 스토어라고 한다. 그건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결산 정리상을 요연하게 만든 표를 재고 조사표로서 이 정리상은 재무상태표 정리, 포괄순위 계산서 정리 등이 많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결산 정리상에 대해서 우리 입문서 162페이지 다음 수업 시간에 결산 정리상에 대해서 구체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결산 정리상을 집계해서 만든 표를 재고 조사표라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정리상을 그래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분계 정기해야 되니까 정리상을 하는 분계를 정리분계 또는 정리는 수정어죠. 그래서 수정분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리상에서 정리분계 또는 수정분계라고 그래서 지금 잠깐 봐보세요. 제가 급여 미지급을 추가로 계산하다, 임대료 미수분을 추가로 계산하다가 이 수정사항에서 수정분계, 이런 수정분계가 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공부를 할 때 결산 정리사항이다
말만 들으면 기본이 성리분계, 수정분계를 꼭 염두에 주실 것. 그래서 정리상이 나오면 정리분계, 수정분계를 해야겠다. 그 과정을 명확히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리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자, 반복이 되겠지만 핵심되는 정리사항이 몇 개 있거든요. 뭐 흐름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금융자산의 평가, 좀 어렵죠? 금융자산의 평가, 대손 처리라든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물론 이 대손도 자, 채권에 대한 대손입니다. 채권에 대한 대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충당부채. 좀 어려운 말 나오죠? 충당부채 설정. 자, 그리고 자, 수익과 비용의 손익의 자,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 등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은 뭐 금융자산의 평가, 채권의 대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충당부채 설정, 손익의 이연과 예상. 본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는 시험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 말이. 이런 자, 저는 정리상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표를 재고조사표로서 머릿속에 교수님 왜요? 아니 재고조사는 월말에 하잖아요. 회사장 공장에 보면 뭐 얼마를 내면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재고 파악하잖아요. 작성하면 재고서표잖아요. 맞아요. 원장 등을 우리가 장부를 회계 처리할 때 기록했던 것을 마감을 하려면 그럼 끝을 내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결산 정리상은 기말 현재 우리가 가치가 얼마인가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정상을 하게 되니까 항상 우리가 재고 작성 등에서는 정리상을 반영해서 만든 표라는 걸 염두에 놓고 금융자산의 평가, 대손, 감가상각, 충당부채, 손익의 이연과 예상 이런 사항들을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 공략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비 절차의 마지막에 정산표가 있습니다. 정산표. 자, 어떤 분이 정산한다고 죠. 끝을 내려고 만든 표음인데 정산표는 워킹쉿, 그래서 WS라고 하는데 워킹쉿.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표가 정산표인데 정산표는 예비 절차에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을 작성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는 표가 정산표로서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략을 하는데 이 정산표는 뭐 6이식, 8이, 12식 있는데 이건 원장에 우리가 마감을 할 때 시산표가 잔액을 고르냐 합계 잔액에 따라서 칸의 수가 달라지니까 그 정산표는 칸의 식에 따라서 6이식, 8이식, 12식 이런 정산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예전 3번도 정산표 작성에 이 수정후 시산표에 따라서 FP하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을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만든 표를 우리가 정산표로서 옮긴 거니까 여러분들 부기등 자격증을 시험 볼 때는 정산표 작성은 필수인데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산표라는 예비 절차에 틀만 파시되고 실제 작성 모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산표의 예비 절차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장부 마감의 본 절차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